오늘 경매 물건의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최소 평당 1,400에서 1,500에는 팔 수 있는 물건이 맞다. 그러면 얼마에 입찰할 것인가? 저라면 평당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18억 정도에 입찰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레버리지 80%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실제 투자금은 5억 내외, 그리고 25억에 매도한다고 하면 세전 수익은 약 7억 정도,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누막소TV의 누막소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호매실동에 있는 근생 건물을 보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 뒤편에 나와 있는 게 지금 경매로 나온 건데요,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23 타경 68281 경매에 나온 거고요, 176평 근린시설 건물로서 경매에 나온 겁니다. 현재 감정가 22억 3천이 한번 유찰돼서 10억 6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평당가로 말씀드리면 1267만원짜리 감정되어 있던 게 한번 유찰돼서 평당 187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 나왔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했을 때 포인트는 여기는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이 좋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보는 상가주택이나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양 옆으로 도로가 다 접해 있는 코너 땅이 평당가 880만원대다 라는 거는 아주 싸다는, 이게 가장 큰 포인트긴 합니다. 수원 호매실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지역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구도심 호매실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그 바로 건너편만 봐도 아주 깔끔한 신도시 느낌에 있는 상가주택지가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LH에서 지구 지정하고 개발한 호매실 지구가 있는 거고요. 약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멀지만 당수 1지구가 이미 완성돼 있고 추가로 당수 2지구까지 발표가 돼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호재가, 여기서 도보 한 10분 거리 신분당선 호매실역이 약 3, 4년 뒤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이미 펜스를 쳐놨고 공사를 이제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현재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매를 낙찰 받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땅으로서 매도를 한다고 하면 명도의 이슈가 생기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너 땅에 지금 호매실에 들어간 초입에 위치한 입지를 본다고 하면 가격적으로 아주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말씀드려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이 왜 좋냐? 기본적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입니다. 하지만 여기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건폐율 70%, 용적률 400%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좋은 건물들을 올릴 수 있다, 땅의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오기 전에 이 근처에 부동산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수요가 가장 이 땅에 적합한 용도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시세적인 거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지금 감정가가 돼 있는 평당 1200만 원대에서는 싸다, 경기적인 요인이 있어서 당장 매도하기는 어렵지만 준주거 지역의 이 정도 코너 땅, 2차선에 양옆으로 접해 있는 땅 평당 1,500 정도의 선이 적정하다라는 게 부동산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근생 쪽 아니면 상가주택 쪽을 생각하고 오기는 왔었는데,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이 건너편 호매실 지구에 있는 상가주택들은 다 가구수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지지구 내에서는 가구수 제한을 두는데 최소 3가구에서 5가구 이 정도씩밖에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신도시들 실질적으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건물들을 보신다고 하면 다 왜 3룸으로 뽑았을까? 왜 4룸같이 뽑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다 가구수 제한 때문에 이런 상가주택에서 원하는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준주거 지역에 가구수 제한도 없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호매실 지구에 있는 상가주택과는 다르게 주차장에 대한 제한은 있겠지만 주차장만 잘 갖춰서 넣는다고 하면 가구수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물어보니까 역주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최소
구축 같은 경우는 50 정도,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가 65만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예정된 홈매실역하고 약 10분 정도 도보로 걸어야 될 그런 단점은 있지만, 홈매실 앞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쌀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원룸 다가구 형태로 짓는다고 하면 그래도 수요는 충분할 거다. 그리고 월세도 최소 원룸 하나당 65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매물건지 뒤편에 와봤는데요. 제시의 건물로 나와 있는 컨테이너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가설 건축물로 보이는 형태도 있긴 합니다. 매도를 위해서는 지금 현 상태로 매도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건물들은 어느 정도 다 철거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는 이 철거 비용까지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봐도 최소 평당 1,400에서 1,500 정도는 되는 땅의 가치는 맞습니다. 근데 감정가가 1,200만대에 됐다? 지금 최저가가 평당 880만원대라고 한다고 하면 한 1,000만원 정도에 입찰을 해서 향후에 1,400, 1,500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엑스트할 거냐?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여기는 단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찍고 있는 방향에서는 지하층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올라가는 길로 해서 조금 더 높은 단층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매도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들을 철거하고 아랫단 그리고 윗단 해서 2개 단으로 해서 나대지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로 매도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평당 1,400, 1,500에는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6평이라고 하면 총 매가가 적어도 30억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176평이 그래도 2차선 변에 길게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2개 내지는 3개 정도로 쪼개서 원하는 수요층을 늘리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평당가를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수원시 홈매실동에 있는 근린시설 경매물건을 보러 왔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누막수가 내린 결론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임장을 통해서 결론을 하나하나씩 내다보면 본인만의 투자 기준과 철학이 확실히 정립될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 토지 투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